네, 안녕하십니까. 8시 오프닝 벨. 마켓 시그널. 제가 오늘은 월요일 혼자 좀 진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겠지만, 마감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죠. 지표는 다행히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괜찮은 지표를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죠. 지표는 잘 나왔는데 이 괜찮은 지표가 나와서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좀 많았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이 밀렸다가 그걸 다시 또 재해석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을 미국 시장은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마켓 시그널과 주간으로 움직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말 내용들과 그리고 주간 일정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를 좀 먼저 보시면, 일단 주말 내용은 고용 증가, 고용 데이터 자체가 잘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좀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 이제 여기서 약간 시장이 희망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라도 고용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의 막판 반등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여는 총재 세 분이 코멘트가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이번 9월 FOMC에서의 이번 달 11월 FOMC에서의 연준의 어떤 코멘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멘트 자체가 금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하지만 목표 금리는 상향될 수 있다. 대체로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동안의 어떤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내지는 예상이 강하지만, 이 속도보다는 목표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얼마나 높게까지 가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좀 짓누르는 듯한 발언이 있었죠. 이번 주말에 나온 연준 이사들의 코멘트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속도는 조절이 될 필요가 있다,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꺾인 것을 확신하기 좀 어려운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고, 그리고 주말 우리 시장에서도 급반등을 좀 이끌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사실상 오피셜로 보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게 이제 루머로 돌았던 것인데,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라고 코멘트가 나오면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아직 그렇게 강해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FOMC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은 중간 선거가 화요일, 미국 현지 시간 화요일로 결과가 나올 듯한데,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로 봐서는 공화당 우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결과 또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번 선거가 하원이 전 의석이 다시 뽑히는 상황이고요. 상원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칫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을 때 그동안의 어떤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된다거나 정책 추진이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간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전략을 진입하시는 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루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더불어서 10일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 CPI가 나오는데, 이 CPI가 지금 전망치 자체가 8%, 8.1% 이렇습니다. 7% 후반대를 전망하는 하우스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한 8% 정도를 보고 있다면은 아직은 지난 고용 지표들 그리고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전망치 역시도 12월 정책 금리의 예상치 자체가 여전히 0.75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이 다음 회의나 다다음 회의 이렇게 두 해 정도에 걸쳐서
금리 인상 속도 지연 내지는 조절에 대한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부담 내지는 경계감을 아직까지는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일단 그 주말에 이게 제가 지금 타이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타이틀을 제가 수정을 하지 않은 점 좀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그림상으로는 지난 주말의 고용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림이 이따 잠깐 한번 보시면 좌측의 그림이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이 뭐 좀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사실상 이 추이로 보았을 때는 별 변함이 없죠. 여전히 4% 이하에서 올해 내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이 이제 비농업 그 신규 고용자 수인데 이건 계절 조정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26만 건 정도고, 이 계절 조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15만 한 5천 가까이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런 추이 자체가 아직까지 미국 고용이 좀 탄탄하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CPI와 함께 주말 나온 다음 그림 보시면 두 가지 좀 애매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측의 달러는 지금 1.8% 하락입니다. 사실상 달러의 낙폭이 1.8%라면은 상당히 큰 폭입니다. 당일 하락폭이 1.8%라면 대단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편인데, 좌측의 이제 미 국채 금리는 여전히 4.15, 10년물 금리가 4.15% 선이고, 2년물 금리는 무려 4.8%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정책금리, 그로 인한 실질금리, 즉 미 국채 시장에서의 어떤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고용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1.8%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상으로는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 맞았던 것 같고,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떨어진 측면이 주말 구리 값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반등을 했어요. 이 측면에서 중국의 급등, 그리고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믹스되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이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한 경기 우려에 중국발 경기 우려는 좀 호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원자재 시장까지 끌어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중국의 오피셜로 제로 코로나 여전히 정책 고수다, 아직 크게 정책적 변함은 없다라는 코멘트가, 물론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책 공산당 당국에서는 너무 일찍 그런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아직은 계획하고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일단 중국의 완화 기대가 미국의 지난 주말 시장의 반등의 초석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부인한 상황에서 이 반등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해졌고, 그리고 금주의 CPI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 초반의 상황은 주말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아쉽게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성 내지는 추가 상승 탄력이 강화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월요일을 좀 차분하게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관점에서 사실 주간 시그널,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일리 전략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뭐랄까 위험의 강도 내지는 레벨을 측정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약 자산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화선이 됐던 부분이 영국의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문제들이 좀 있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는, 이게 이제 레고랜드 발 사태이지만 이 자금 시장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경색이 되면은 완전히 안도하고 확인할 때까지는 대체로 돈맥 경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들이 좀 더 강화되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좀 더 약화되느냐의 여부가 저는 엔화 환율을 잘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달러와의 단기적인 급락이 엔화의 흐름을 얼마나 더 강세 쪽으로, 다시 말해서 엔달러 환율을 아래쪽으로 꺾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45엔과 150엔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엔화가 145엔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금융시장은 좀 더 안전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즉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반등의 목표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역으로 엔화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재터치하거나 넘어갈 경우에 다시 또 그 일본에서 환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미국채의 매도를 강화하고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또다시 또 경계감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 구조적인 강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그 채권 금리의 약세 전환 그리고 엔달러 환율의 약세 전환이 구조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언제든지 다시 또 그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은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전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다음 그림 외국인들의 매수세인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시장의 강세 기본적인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수급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흥국생명 같은 것도 지지난주에 뭐 건설 쪽의 문제와 함께 최근에 흥국생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사채 시장과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들이 좀 생기면서 채권들이 계속해서 만기 연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채권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걸 중소형사들이 이용하던 프로그램을 대형사들도 이용해야 되는 이런 국내에서도 좀 자금 경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인데요. 9월 말 이후에 지금 한 달여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가까이 4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매수가 대체로 블루칩 초대형주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뭐랄까 편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초대형주와 기타 체감 종목들과의 수익률 격차도 좀 강한 편인데 사실 주식시장이 안타깝게도 강한 게 더 강하고 약한 게 더 약한 뭐랄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둔화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가장 강하던 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둔화되겠죠. 그랬을 때 제 예상으로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강해지기는 사실 확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외국인의 매수가 약해졌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뭐랄까 체감 심리가 좀 얼어붙을 수 있는 이런 여지도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반등을 2200대 이하에서는 사자였고 1차 반등 목표를 2400대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강화가 될 경우에 저는 최대 레벨 2600 근처까지도 좀 보고 있는데 근데 FOMC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좀 약해졌어요. 그 기대감과 뭐랄까 타이밍 자체가 좀 딜레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반등 목표대인 2400대 레벨에서 이번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더 큰 욕심 내기보다는 살짝 물량을 뺐다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를 그동안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거나 안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 매수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CPI까지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그 다음에 다시 또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주간 전략상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한 5일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56만 원 정도인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의 1개월여의 외국인 기반한 초강세의 가장 핵심에 있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목요일 날 옵션 만기와 함께 MSCI 지수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 편출입이 이루어지고 좀 더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 이벤트가 지났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시세가 약해졌을 때 왜냐면 주도 섹터니까 이 2차 전지 안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그 시세를 받아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2차전지 장비주라든지 혹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뭐 소재 관련 종목 일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LG 엔솔이 좀 쉼에도 불구하고 돌아 나와 준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주도주 내 순환매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차별적인 매매는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만약 LG 에너지솔루션이 약해지는데 2차전지 전반이 같이 약해진다거나 더 약해지면 이건 대장군도 시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뭐 주간 움직임과 금일 전략을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상 코스피 1차적인 저항으로 말씀드린 2,400대 근접이므로 뭐 부분적인 현금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포지션을 지난번 2,200 이하에서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물량을 한번 이익 확정 지었다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단기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장기적인 그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피복 기대감이 좀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기간이 좀 더 끌려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주간으로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2차전지 섹터가 주도주 내 순환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유동성상으로 보면은 대형주가 꺾일 때 낙폭주가 받아내줄 가능성은 크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기관들이 돈이 지금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대형 2차전지 주도주가 약해질 때 2차전지 내에 순환매가 있다면 그 차별적 공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한 주도주군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뭐 인터넷 플랫폼 게임주라든지 뭐 혹은 반도체주라든지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쉬었던 낙폭과대주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순환매가 나와준다면은 최소한 일단 시장 레벨 하단까지 깨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어떤 종목별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피벗 기대감이 좀 뒤로 밀려났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뭔가 위기 상황이 더 강화되는지에 대한 긴장감만 좀 유지를 하고 보시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오늘은 아침에 미국 시장 올랐다고 따라 붙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주로 주지하시고 오늘 시장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8시 마켓 시그널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